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그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서울과 대구 또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대검찰청의 특수부가 사라지고 이름은 반부패 수사부로 바뀌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정호 광주 전남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특별수사부가 어떤 부서인지 설명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우리 고소고발 사건이 있으면 경찰 수사를 먼저 거치고요. 경찰 수사 이후에 검찰이 송치되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형사부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부서이고요. 특별수사부는 고소고발 없이도 검찰이 언제든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그래서 특별수사부를 줄여서 특수부라고 부른 것입니다. 인지부서는 직접 수사에 나서 인지부서는 특수부뿐만 아니라 강력부와 공안부도 있지만 그 대표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특수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1973년도에 특수부가 생긴 이후에 이제 특수부 축소나 폐지 논의가 나오기 때문에 46년 만에 사실상 이제 반부패부의 명칭이 바뀌면서 대폭 축소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특수부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서울, 광주, 대구에는 남아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기본적인 검찰개혁의 방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거나 검찰권의 남용이 문제돼서 완전 폐지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긴 하지만 현재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가 국회에서 그대로 계류 중에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전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나 그 대기업 범죄 같은 특수범죄에 대한 그 처벌 형결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 대구지검 세 개 부서에서는 좀 과도기적으로 남겨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특수부가 축소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다만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기본적인 검찰개혁의 논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 검찰의 권력을 어떻게 민주주의에 올린 견제 균형을 통해서 통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특수부 축소가 마치 전체의 정가의 보도인 양 이렇게 논의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수부는 하나의 그런 논의의 하나의 그 지류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는 하지만 그건 대검 중수부가 2013년 폐지되는 것과 똑같은 문제의식인데요.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30명 정도가 정원이고요. 지금 파견된 검사 포함한 50명 정도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국 장관 수사 같은 경우가. 그런데 강주지검 같은 경우는 부장 포함해서 5명 뿐입니다. 지방에 있는 특수부는 워낙 규모가 적기 때문에 두세 개 남겨놓냐 축소하냐 이것은 7개를 3개를 줄였다는 큰 의미는 없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예전에 대검 중수부의 역할을 또 여전히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50명 가까이 된 그 대규모 인력이 남아있는 한 지방 특수부 몇 개 줄인다 이것은 사실상 이제 그런 개혁으로 가는 상징적인 조치라는 데 의미는 부여하겠지만 실질적인 개혁은 거리가 멀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특수부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좀 짚어주실까요? 몇 가지만. 일반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범죄에 착수한 형사부에 비해서 특수부는 어쨌거나 이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시장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하는 고위공직자들 또 어떤 검찰 간부나 경찰 간부 또 이런 또 대기업 범죄 또 어떤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고소고발을 통해서 수사에 착수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비리나 범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특수부가 지금까지 순기능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는 문제에서 또 부작용과 폐해를 낳기 때문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 그래서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아까 말씀 중에 그러면 공수처가 설치가 되고 나면 이 세 곳의 특수부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큰 방향성에서는 공수처가 설치가 되고 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좀 또 보완되는 이 전제가 깔려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공수처 법안이 일부 야당에서 반대에 접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국회의원이 대상이 돼야 되는데 국회의원을 입법 과정에서 빼버렸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이 들어가야 공수처에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국회에서 그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 방안이 남용되지도 않게 견제가 필요하겠지만 다만 제도적 취지를 위해서 살아있게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말 그대로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앞으로 민변의 계획이 어떤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민변은 기본적으로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갖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수사권이라는 것이 조정이 돼야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접근해 왔고요. 그래서 특수부를 포함한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나 수사 지휘권의 문제 그리고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의 문제를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이런 논의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최근에 제가 내일 네. 전남대 로스쿨에 있는 그 광주은행 홀이라는 곳에서 7시에 네. 사법농단의 진실을 마주하게 했던 이탄희 전 판사를 네. 강연으로 모셔다가 이런 사법개혁 논의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정호 광주전남 지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